쓰인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세수, 내수 죽어버린다. 승부가 나버리죠. 이거 뭔가 이것도 이거 뭐 있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일단 술을 제껴보자 이거예요. 물론 이거 쳐놓고 이해하기 쉽게 쳤다고 하고 치고 쳤어. 왜냐면 여기는 내수니까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자, 끊고 어떻게 돼요? 이거 나가죠? 이건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기 그렇죠. 어렵지 않죠? 다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하고 당연하다는 건 쉽다는 거죠. 그럼 잡히니까 있고 그럼 몇 수가 됐어요? 여기는 세수 잡혀있죠. 잡았죠. 그러니까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안 보여서 여기가 갑자기 여기는 보였는데 여기가 갑자기 겁이 확 나니까 여기서 후퇴를 해버리거든요. 그때 이렇게 탁 막아서 이렇게 길게 해서 잡아버리면 승부가 끝나죠. 그리고 실제에서 그만큼 술을 못 읽으면 물러나게 야 장난해 어떻게 그만 다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막 다섯 수 넘으면 골 아프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자, 이거 늘었죠. 근데 여기가 갑자기 겁이 나. 이 장면에서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쪽에 돌이 없으면, 이쪽에 상대의 돌이 뭐 이렇게 근처에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수가 안 난다. 예.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재수 없어서 못 본 묘수가 있어갖고 상대가 묘수를 둬서 내가 죽었어. 아 그러면 그냥 한 판 그냥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겁을 확 먹고 무조건 후퇴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입력은 해놓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후퇴하기 전에는 항상 한 번쯤 째려는 보셔야 돼요. 후퇴를 하더라도 째려는 본 다음에 후퇴를 하셔야지 그냥 의무적으로 후퇴를 해버리면 바둑이 재미가 없어져. 이 수상자는 대충 이해가 되셨죠? 요 22까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석이에요. 여기서 이제 실전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장 많이 두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로 끊어서 잡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로 끊어 잡으면 여기까지는 외길이 돼요. 여기까지는 외길이.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이제 정석은 이렇게 한 칸 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고 한 칸 띄어서 조금 더 능률적으로 지킨다. 그러면 다음에 여기를 빠지면 한번 모양을 보세요. 요 석점이 잡혔어요. 그냥 죽었어요. 유일한 탈출구는 여기인데 붙여도 되고 가장 일반적인 건 이제 요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깔끔하게 잡혔죠.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든 둬요. 이제 프로들은 정석을 요걸로 하는데 축이 좋을 때는 이렇게 단수 쳐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게 돼요.
요게 없을 때에는 뭐 두 칸을 하셔도 되고 날일자를 해도 되고, 이게 내가 있을 때, 내가 이쪽에 있을 때는 날일자가 좋은데 내가 없을 때에는 두 칸이 좋다. 이렇게 되죠.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여기 충분히 좋을 땐 축으로 바로 잡으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 예, 지금 100이요? 네. 예, 예. 근데 그럼 충분히 이용을 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날짜로 충분히 좋아도 잡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요? 예,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둬요. 충분히 돼도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맛보기로 해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이 정석의 골자예요. 이, 상대방이 충분히 이용하는 거하고 예. 그축 때리는 거하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충분히를 보면 지금 충머리가 있잖아요. 충머리가 있기 때문에 충머리를 놔요. 그러니까 예방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때렸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오게 되거든요. 상대도 좋은 자리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충머리를 당하고 견딜 것인지, 이 싸움을 견딜 것인지,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이제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하기가 이거 너무 지금 영역이 너무 넓잖아요. 너무 위지에 그게 너무 많으니까 또 상대가 뭐를 연구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걸로 그냥 예, 이렇게 물론 이게 축으로 잡는 게 좋다는 것은 나도 아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제 일종의 정석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정석이 하나고, 참고로 이렇게 단수를 안 치고 이렇게 넣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넣는 경우가 이게 길이상으로는 이게 맞죠. 끊기는 것을 이거는 끊으라고 하는 건데, 예. 당연히 이게 길이상으로 맞는데 요 정석에 한해서는 일로 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제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축하고 관계없이 여기를 끊으면 축으로 잡겠죠. 그때 일로 밀고 나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어야 돼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선수로 죽었던 말이 잡고 살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제끼면 지켜야 돼요. 바로 지켜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두 칸을 벌려요. 그러면 두 칸을 벌린 건 똑같아요. 비슷해요. 흙은 비슷한데 백은 요게 애매해요. 요 판단이 아주 애매해요. 아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없어요. 여기가 여기가 절대 선수라는 거죠. 요 이용 때문에 이 모양보다는 요 모양이 낫다는 거예요. 요 이용 때문에. 요 활용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요것보다는 요게 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길이상으로는 당연히 늘어서 잡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뭐 이렇게 하든 결국 끊는 게 나와요. 이렇게 하든 끊는 게 결국은 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 그때 벌리면은 여기 활용당하는 것이 너무 통렬하다 이게.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럴 때는 봐도 뭐 이게 진짜 뭐 통렬한가 뭔가 잘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통렬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잡는 것을 정석으로 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먼저 제치고 이렇게 끊으시는 게 이제 정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실제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했고 여기서 이제 때렸는데 요 형태는 이렇게 돼요. 여기를 끊으면 있고 늘어요. 문제는 얘는 여기와
여기가 선수라 아니 맛보기라 살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로 때리면 여기로 끊어서 한 점 잡아서 살았고, 여기로 이으면 요 한 점을 때려서 잡았죠. 살았죠. 예. 그래서 이게 살아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렇게 끊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뛰게 돼서 여기를 이제 지키게 돼요. 그러면 내 돌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딱 봉쇄돼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쪽에 내 돌이 있거나 할 때에는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실전은 이렇게 때려서 뒀는데 보통은 이걸 안 때린다는 거예요. 안 때리고 딴 데 두다가 차라리 이거를 선수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수를 해도 이걸 많이 때려도 여기를 때려서 이렇게 잡으면 이 끊는 단점들이 생겨서 결국은 백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선수 활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 있을 때 맛보기로 살아 있을 때 요거를 반드시 때려야 된다 하는 요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아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근데 이제 때렸고 때리면 뭐 지켜두는 게 정수예요. 예, 지켜두는 게 정수인데 손을 뺐어요. 빼고 이걸 하고 예, 이렇게 좀 더 고압적으로 예, 두셨네요. 자, 요거는 이렇게 잡으면 제일 깔끔하고 무난해요. 예. 근데 이렇게 끊어 늘어서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공격을 해 가는 것도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은 백이 이쪽에 돌이 없기 때문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공격을 해도 괜찮다. 물론 멀리 해서 끌고 나가도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점도 역시 여기를 지키는 게 정수였고요. 조금 빨랐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요거는 안 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기가 남아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요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잡더라도 좀 작거든요. 예, 작아서 차라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큰 자리 벌리는 게 요거보다는 요게 훨씬 더 이 돌의 가치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버려도 되는데 이렇게 했고 이제 여기가 또 싫으니까 이제 여기를 하셨네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그럴듯하네요. 어쨌든 뭐 작전상으로는 예, 말이 돼요. 예.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역시 뛰어나가서 나쁠 것이 없어요. 예. 이제 빨리 연결을 하자고 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하면 여기 참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서 잘랐네요. 예. 일단 요 두 점이 그러니까 얘를 협공을 해서 공격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는 종합 강의 8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종합 강의 8은 60여 시간의 영상 강의와 첫 문제의 문제풀이, 그 다음에 저의 어록을 정리한 이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복합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가 같이 합쳐지는 이 공부 방법, 아마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 방법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핸드폰과 컴퓨터를 활용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세요.
자, 문제풀이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예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예습, 공부, 복습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저희 종합 강의 8 고수와 하수편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감명 깊게 느꼈던 거 혹은 저의 한마디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이 교재에 적어 놓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강의 8 고수와 하수편에서는요, 여러분들 고수의 한마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공부를 하지만 다 기억이 안 나죠. 하지만 이 고수의 한마디는 왠지 좀 더 기억도 오래가고 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내가 두는 수와 이렇게 달랐구나 하는 부분들에 좀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바둑의 실력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절반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태도가 은근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두다가 단수를 못 봤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나쁜 태도를 갖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라는 게 잘 안 잡힌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왠지 돌을 좀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마음적인 요소인데, 이번에 고수와 하수 종합 강의 8에서는 바로 이런 마음적인 부분과 태도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교재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둑을 배우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느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투자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르치는 것도 은근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USB 영상 강의, 또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문제풀이도 넣었고요. 또 지금처럼 이 교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저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 주신다면 고수와 하수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종합 강의 8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